안녕하십니까. 입씨름에서 이겨야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에서도 승리한다. 부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쉬운 5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주제는 캡 씌우기 전략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노랑모자를 콱 씌워놓고선 너는 노랑모자 인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바가지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상대편, 내 이미지가 아니고 적들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말썰전할 때 상대편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놈은 노란 모자 쓴 놈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자를 쓴 사람이 아닌데 모자를 쓴 사람이 돼버리는 이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말빨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초동에 집회를 한 사건을 보고 현상을 보고 서초동에서 이제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광화문은 조국 반대, 조국 사퇴, 문재인 사퇴 뭐 이런 식의 보수와 진보가 지금 나라가 두 쪽 돼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그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조폭이다. 이런 캡을 씌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폭 같은 경우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감싸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남의 편을 수사하면은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고 자기 편을 수사하면은 정치 검찰로서 타도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몰아세운다. 이러한 주장이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캡 씌우기 전에 여기서 캡이라는 거는 조폭이라는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초동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다 조폭이다. 왜 조폭이냐? 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감싸는 사람들이 조폭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서 그 정의에 노란 모자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으로 그러니까 반격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눈에는 조폭만 보이지 않느냐,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당신 눈에는 조폭만 보이는 조폭 눈이다. 당신이 조폭이다. 이렇게 해서 그 조폭 이미지를 다시 역으로 홍준표 대표한테 씌우는 이러한 전략이 또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또 그냥 네가 조폭이지 내가 조폭 아니다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중간에 또 논리를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그 논리를 세우는데 조금 색다른 논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인 논리를 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세운 일반적인 서초동 폭력 일반적인 논리 방식을 보면 서초동 집회에서는 폭력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주장을 편 겁니다. 조폭은 폭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 위해서의 간접적인 어떤 사례가 조폭이었다면은 폭력 사태가 있고 뭐 칼부림이 있지 않았는데 그런 거는 광화문에 있었지 무슨 서초동에 있느냐 이런 반박성 주장을 반론을 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하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그 주장과 반격, 공격과 방어와 공격을 확실히 하셨죠. 캡을 씌우는데 여기서의
캡은 조폭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빨간 모자로 친북 관련된 캡을 씌운다든지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이 캡을 씌울 때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사회적인 안 좋은 이미지 이거를 씌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씌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올리면서 악의 뭐라고 할까요? 표상이라고 할까요? 금방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조금만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박범계 의원하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그 악연, 이렇게 썰전의 악연은 꽤 오래전부터 돼 있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대편 야당이었겠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공격을 평소에도 많이 했던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민주당 시절이죠.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썰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무슨 얘기냐면 창원에는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창원에는 원래 빨갱이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박범계 민주당 대변인이었죠. 그 당시 박범계 의원이 썰전의 공격 포인트는 자기 견해에 반대를 하면은 무조건 빨갱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을 반격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당 대표를 공격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한 겁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뻘짓을 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좋다. 왜 좋으냐? 그러니까 선거전을 치러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해서 얻는 표보다 상대편이 못해서 얻는 표가 더 많은 법입니다. 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말 실수를 하고 논리에 안 맞고 듣는 일반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엉터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는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공격해서 썰전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논리가 꼬인다든지 스텝이 꼬여가지고 아니면은 어떻든 흥분한다든지 그렇게 봤을 때 심판자적인 제3자 입장에서는 실수한 사람의 점수가 더 확 깎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선거라든지 썰전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편이 못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나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승리하는 법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훌륭한 전쟁법이다 이거죠. 그 손자병법의 얘기는 그거죠. 이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감히 엄두에 너 만약에 덤비면은 죽는다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파워로 상대편을 제압해서 감히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캡 씌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나쁜 이미지를 확 씌워버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초동에 집회하러 더군다나 검찰개혁 조국 수호 그 편이겠지만 데모 갔더니 갑자기 내가 조폭이 된 겁니다.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고도의 언어 전략, 캡슐기 전략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많습니다. 저 나쁜 놈 우리 그렇게 들어요.
아주 저 천하의 나쁜 놈이다. 캡 씌우기다. 저 나쁜 놈 제3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 사람이 캡을 씌웠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입씨름에서 이겨야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에서도 승리한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쉬운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